알고리즘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울 건 잠시 지우고. 이제 실제로 그 책에 보니까 뭐 첫 번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넷째 마당, 다섯째까지구나. 다섯째 마당이 있고, 들어가는 글에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공부를 하기 앞서서 알고리즘이 뭔지, 그다음에 알고리즘 분석, 그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책에서 조금씩 다뤄놨어요. 이것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알고리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책에도 약간 나와 있지만 그 고대 히랍의 어떤 수학자, 고대 수학자, 이 사람 인수분해를 뭐 발견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일고리즘이다. 이름을 따서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들을 이제 알고리즘이자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그걸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현을 하죠. 알고리즘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엔 입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집어넣게 되면 알고리즘 의해 가지고 이제 결과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은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단계가 이게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된다. 예? 문제를 푸는 절차가 사람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 의존하면 안 되고,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기술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단계가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절대값, 어떤 숫자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려고 한다. 숫자의 절대값이 이것도 이제 하나 문제죠. 어떤 그래서 그때 이제 입력은 어떤 실수 A 숫자가 있겠죠. 결과는 이제 그 A에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무튼 그놈의 절대값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입력에 대해서 절대값을 출력을 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이면서 명료하게 이제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구현된 형태는 이제 우리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 놓는 거죠. 그 절차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입력이 수가 들어가면 숫자가 그 절대값이 출력이 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알고리즘이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때 항상 이런 사고의 체계가 있어야 돼요. 사고 체계. 문제가 뭔지. 항상 문제 자체도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돼. 막연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이게 과연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면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이런 거는 그것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아름답냐? 라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나? 근데 가치관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정의가 분명하죠. 어떤 숫자의 절대값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컴퓨팅적인 사고라고 하면 먼저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의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 입력, 출력. 도대체 뭘 입력으로 넣어서 문제를 해결한 절차에 따라서 출력이 나올 건가. 그래서 항상 알고리즘 나중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가 먼저 명확해야 돼. 문제가 뭐다. 상태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정말 명확해야 된다. 입력이 뭔지도 명확하고 출력이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생각하면은 컴퓨팅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거야. 이 자체가 사실 중요해요. 이것이
이 부분이 처음에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문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가 달리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해결책에 대한 것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버리고 그러면 합의된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실제로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뭔지를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입력은 뭐고 결과는 뭐다. 도대체 뭘 가지고 무슨 결과를 낼 것인가. 요 세 가지만 명확하게 해도 일단 컴퓨터적인 사고의 기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부터 그 숫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죠. 그게 마이너스 쪽이든 플러스 쪽이든 간에 거리를.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거리에 해당하는 플러스 값이 되는 그런 값을 얻는 게 이제 절대값인 거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세로 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보면 되게 이제 입력값을 생각해 보면은 실수죠. 입력은 실수야. 실수고 아웃풋은 절대값이다. 그걸 이제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보면 이제 A가 실수가 플러스이거나 0 이상이거나 할 때하고 마이너스이거나 할 때하고 값이 절대값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써보면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서 그러면 A는 그냥 그대로 주면 되죠. 플러스인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그리고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즉 1번에 해당하지 않은 즉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를 결과로 주게 되면 절대값이 되죠.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명료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A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A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절대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명확하게 이제 해결 방법들을 좀 기술해 본 거죠. 그래서 좀 한번 사례를 좀 보자 그래. 만약에 A가 5다.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하면 될 거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다. 두 번째 여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지 A가 0보다 작은 경우인지를 가지고 그거에 출력이 그냥 출력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갖고 출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똑같은 이야기는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을 연산이나 또 거기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이제 기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꼭 방법이 그러면 요것만 있냐? 방법이라고 할까 아침에 문제는 정의됐고 입출력은 알아져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지금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작은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럼 이 방법만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제시하는 방법은 방금 했던 이렇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지구에서 하는 부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A를 갖다가 무조건 제곱해 가지고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곤을 가지고 제곱을 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 값이 또 절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번 첫 번째 앞에 있었던 방법하고는 차이점은 a의 부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무조건 그럼 제곱해보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의 제곱이든 마이너스 제곱이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의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 절대값이 된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로 이렇게 주어지면 그게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다 갖다 쓸 거냐? 그렇진 않다. 그냥 좋은 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좋은 거냐? 라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분석.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을 거냐? 일단은 속도가 빨라야 되고, 물론 정확해야 돼. 첫 번째는 그 알고리즘이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해결을 못하면 그건 알고리즘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정확한 해를 구하지 않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 건데 책에서도 뭐 다루지 않고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면은 정확한 정답은 아니고 근사하는 값을 이제 속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는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 그랬을 때 방법이라 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빠르냐가 있고 또 하나 있어. 또 뒤에도 나오지만 메모리 저장 공간을 적게 잡아먹는 거냐. 속도와 공간이 그런 효율성이 높은 거. 그다음에 솔직히 이제 구현도 편해야 돼요. 그냥 구현이 편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에러가 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요런 세 가지를 따집니다. 속도, 메모리 얼마나 잡아먹느냐, 공간,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구현이 편한가. 이런 따지는데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나중에 분석의 실제 틀로 잡고 분석을 하죠. 속도와 공간이. 아무튼 알고리즘마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주어졌으면 거기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공간을 적게 먹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성능이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분석해가지고 그중에 좋은 걸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파이썬 3를 뭐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생략하고 우리는 아나콘다에 있는 스파이더 쓸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머 원어로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구현해 봅시다. 알고리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들을 각각 다 구현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면 작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언뜻 생각이 나죠. 뭐 if문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놈은 abs 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함수를 한번 구현해보자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제곱해 가지고 그놈을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a를 아규먼트에서 입력으로 받으면 그놈을 제곱한 값을 저장해 내야 되겠죠. 저장해 놓은 놈을 루트를 씌워주면 절대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보면 됩니다.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뭐 여기서는 딱히 이제 매스를 쓰진 않는데 첫 번째 것에서는 뭐 매스라고 하는 수학 모듈이 있어요. 파이썬 모듈이 만들어진 게 거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def하고 abs 사인 해가지고 절대값을 부호에 의해 가지고 a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입력인 거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나 그러면 if else문을 써가지고 return a 해버리면 되고 만약에 작은 경우, a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리턴일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면은
결값이 리턴 A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거나, 즉 AF5에 따라서 그 값을 리턴해준 이 함수가 이제 구해진 거죠. 별게 없죠.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것도 간단하니까 같이 해버리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것도 이제 뭐 여기서 쓰려고 그랬구나. 하나의 파이썬 그 소스에다가 함수를 두 개를 좀 구현해 놓느라고 임포트 메스를 여기다 앞에다 해놓고 연달아서 여기서 이제 쓰고 있죠. 여기 이제 ABS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또 만들어 놨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걸 제곱하면 돼. 이렇게 A하고 A 곱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B가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루트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루트 값을 그걸 이제 스퀘어 루트라고 하느니 그걸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스퀘어 루트 값을 그것은 메스라고 하는 모듈에가 sqrt라고 하는 게 스퀘어 루트라는 이야기야. 그 루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그냥 사용하면 된다. 메스.스퀘어 루트 여기 b 제곱해 놓은 값을 하게 되면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이 절대값을 이제 프린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방법과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이 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요 ABS 사인에서는 A가 이제 정수니까 5, 3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밑에 건 여기 메스.스퀘어 루트를 리턴해 주니까 5.0과 3.0으로 돼 있어요. 5나 5.0이랑 같긴 하죠. 근데 여기는 정수형이고 여기는 이제 실수형인데 물론 여기를 여기다 아주 int 해가지고 타입 캐스팅 해주면은 그것도 이제 5나 3으로 이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메스.스퀘어 루트는 기본적으로 안에서 실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리턴 값이 5.0에 3.0이라고 한 실수로 소수점을 붙여서 이제 리턴 해주는 거죠. 차이는 없죠. 크기상.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파이썬은 인터넷상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접속해가지고 우리는 스파이더를 쓸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나콘다의 스파이더 실행시키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지울 건 아니고 필요 없고 새로 하나 만들어야죠. 여기 뉴에서 저장을 세이브 에즈 하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각자에 만들어놓은 폴더에다가 보니까 에제 소스가 p001-1-abs.py네. 이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다시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놓고 똑같이 합니다. import mess 함수 두 개죠. abs sign a라고 하는 입력을 받는 거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요? 리턴 그냥 a를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리턴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면 돼. 아주 쉽죠. 여기 a가 플러스 0도 포함해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if else는 두 가지로 가지고 a 가질 수 있는 건 두 가지만 해당하죠. 더 다른 값을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함수 만드는 거죠. 이거 정도는 파이썬을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안 배웠나? ABS 하고 뭐였죠? 스퀘어 루트 스퀘어로 쓰네. SQUARE 책에는 이렇게 해서
먼저 b라고 하는 변수가 a 곱하기 a 또는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죠. 제곱이니까.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색다르고 하면 이렇게 하고 바로 리턴해서 math.sqrt b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b의 루트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호출해 버리는 거죠. 프린트 좀 격식을 갖춰서 할까요? 이렇게 여기 아래서 이제 abs 사인 해가지고 a 값을 뭐 5 프린트하고 이게 이제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봅시다. 프린트 이렇게 해주는 것은 자체 파일을 실행시킬 때 이걸 라이브러리로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모듈로 만들어 놓고 다른 파일에서 여기에 있는 함수를 가져다 쓰려고 할 때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흔히 코딩을 합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만들어서 다른 파일에서 이걸 불러다가 쓰려고 하는데 요걸 구현할 때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자체를 실행시키면 요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른 파일에서 불러다 쓰는 경우는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데 이 파일 자체를 실행을 시키면 아랫부분, 이 if name 메인 부분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이제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해 볼 때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체를 실행시킬 때 쓰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abs의 사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책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스퀘어 이렇게 여기 프린트를 하나 했던가요? 한 줄 띄워주려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물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실수로 소수점 있는 것을 인티저 형태로 바꿔줘서 똑같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오늘은 막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실제로 이제 풀어볼 텐데 오늘 했던 것은 중요한 것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문제를 문제를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그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무엇이 입력이고 무엇이 출력될 건지 그 문제에서 이 부분 명확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얻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제공하는 다양한 연산이나 문법적 사용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들을 활용해서 구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 절차를 만들어야 돼요. 입력이 출력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이게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여기서 봤듯이 방법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호를 확인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어권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나중에 뒤에 더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 것들을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 근데 그 좋고 나쁨의 평가는 그게 얼마만큼 시간을 빠르게 하고 공간을 적게 잡아먹고 구현이 편한지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따지는데 가장 많이 따지는 건 시간이야, 시간이.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이왕이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이겠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게 알고리즘 분석이다. 뭐 이거 분야가 따로 있어요. 또 어려워 사실. 제대로 알고리즘이 아주 복잡한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면 상당히 수학적으로 이제 나중에 분석해가지고 수치로서 수식으로 좋고 나쁨인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겠잖아요. 다분히 그냥 말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이 아니고 또 돌려봤더니 이게 그냥 빠르더라 라고 하는 경험치 이런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그냥 요건 뭐 n 제곱 되는데 요건 뭐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요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건 적게 걸려서 그래서 여기 n으로 걸리는 게 더 좋다. 뭐 빠른 게 좋은 거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 분석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간단한 알고리즘들에서 약간만 보여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의미만 우리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네. 오늘은 이제 알고리즘의 소개 정도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구현하는 걸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마당에서 알고리즘을 실제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명확하게 알고 문제가 정의되고 인풋과 아웃풋이 뭐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들이 더 좋은 건지 분석하는 건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가면서 또 분석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문제들을 자꾸 쪼개서 이제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그게 이제 거대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말이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